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개폐기와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고 닫는 기구라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전기를 흐르게 할 때 이렇게 전선만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하게 되면은 전선은 나중에 과열 때문에 오랫동안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런 개폐를 하는 장치들을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부를 때는 우리가 보통 스위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개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구, 즉 뭐 전구라든지 기타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켜고 끌 때 사용하는 장치가 일반적으로 스위치죠. 스위치 종류가 많아요. 눌렀다 뗐다 하게 되는 이런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발로 누르는 스위치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풋 스위치라고도 하게 되고, 줄로 당기는 스위치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풀 스위치라고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 똑딱똑딱 하는 방에 불을 켤 때 혹은 거실에 불을 켤 때 사용하는 스위치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텀블러 스위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스위치류에서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가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켜지는 현관등에 있는 인체 감지 스위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도가 어두워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광전식 스위치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의 수위를 감지를 해서 이 펌프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정지시키는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스위치류를 대표적으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 스위치를 알아보는데도 또 규정들이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기 회로를 개방하거나 닫을 수 있는 장치라고 되어 있어서 1번은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 나이프 스위치, 나이프가 뭐죠? 칼을 우리가 나이프라고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작두라고 하는 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칼처럼 생겨서 우리가 굵은 거를 벨 때 쓰는 게 작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칼날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나이프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밑에 칼 받침이 있어서 얇게 되는 칼날이 탁 칼 받침을 눌러서 전기를 도통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스위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을까요? 스위치는 온, 오프 될 때 온, 오프가 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아크가 빛과 함께 열을 동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을 견딜 수 있는 이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버티지 못하게 되면 스위치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커버 나이프 스위치는 이런 나이프 스위치를 만들었더니 조금 위험하더라. 충전부가 노출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씌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예전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퓨즈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본 적 별로 없으실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부를 때 두꺼비집 이렇게 불렀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두꺼비집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는 퓨즈가 내장되어 있어서 만약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퓨즈가 딱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녹아서 끊어진다는 걸 우리가 용단이라고 부릅니다. 용단. 자, 용단되게 되는데 이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퓨즈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비 퓨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퓨즈가 없는 차단기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자, 이런 퓨즈가 없는 차단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 우리가 MCCB라고 부르게 되고 이걸 우리가 배선 차단기라고 합니다. 퓨즈가 없고요. 여기는 만약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노브가 똑 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올리게 되면은 역시 재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이때 누전 차단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는 동작 원리가 좀 달라요. 배선 차단기는 그 허용 전류를 전격 전류를 넘게 되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고요. 누전 차단기는 입력과 출력의 차,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전류의 차가 보통 가정용일 때에는
30mA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동작하게 됩니다. 0.03A 차이가 나게 되면은 동작하는 게 누전 차단기죠. 그러니까 누전이 됐을 때, 발견됐을 때 동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누전 차단기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계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큰 모터 같은 거 기동하고 정지해야 된다. 그 앞에 사용하게 되는 이런 전자적 제어 장치를 우리가 전자계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위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 같이 한번 보시죠. 맨 위에 보면은 타임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임 스위치는 타이머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프 버튼이 있게 되는데,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램프 켜진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프 누르게 되면요, 즉시 꺼지게 되고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현관 같은 데에다가 이런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센서 등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임 스위치에 대한 시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만약에 숙박시설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꺼져라. 1분 이내에 소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 아파트 이런 데 설치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3분 이내에 소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1분, 3분. 그 밑에 조광 스위치,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이런 스위치가 있고요. 리모컨 스위치, 우리가 손으로 껐다 켰다 등을 제어할 수 있지만 리모컨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좀 유리하게 될까요? 만약에 집에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리모컨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인체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체 감지 센서는 이 조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과 조도와 무관하게 동작하는 것, 이렇게 종류를 또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근처에 가게 되면은 켜지도록 되어 있게 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입 텀블러 스위치, 똑딱똑딱 하는 스위치죠. 보통 예전에는요, 이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에 노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스위치가 위아래로 있는 스위치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위아래로 있다가 이 조그만한 단추 같은 거를 누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스위치가 단추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면을 누르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팔꿈치로도 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스위치의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램프가 있게 되고 전원 연결하게 되면은 스위치로 램프를 온 오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위치 영문 약호는 S를 주로 쓰니까 이렇게 온 오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달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달로. 원 웨이 스위치라고 해서 달로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 중에서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바로 3웨이, 3로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러분 만약에 이 계단이 있는 1층, 2층이 있는데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에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중간에 전등이 있게 되는데 내가 1층에서 올라가면서 스위치를 켰어요. 그리고 2층에서 스위치를 2층에 가서 끌 수도 있고 2층에서 켜고 1층에서 끌 수도 있고 또 혹은 긴 복도예요. 긴 복도인데 여기 전등이 있게 되는데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켜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서도 끄고 이쪽에서 켜고 이쪽에서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 하나를 혹은 한 덩어리를 양쪽에서 제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스위치 원리를 이용하냐면 바로 3로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3로 스위치는 이렇게 스위치를 똑딱똑딱 할 수 있게끔 이 두 갈래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서 이 3로 스위치의 원리 전병7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렇게 실험한 딱 세트가 있어요. 시간 날 때. 지금 보지 말고 지금은 전기기능사 공부할 때고 그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좋아요. 3로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3로 스위치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쭉 연결선을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3로 스위치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램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똑딱똑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딱똑딱. 여기서 똑딱똑딱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똑딱똑딱. 자, 이것을 3로 스위치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로 스위치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로 스위치 1, 2. 지금 현재는 불이 켜져 있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한 군데서 딱 했어요. 자, 여기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켜집니까? 꺼집니까? 꺼지죠? 둘 중에 한 군데서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켜지죠. 그래서 두 군데서 전등 하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등을 2개소 제어하고 싶다.
두 군데서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는 3로 스위치 몇 개가 필요하느냐? 3로 스위치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세 군데서 제어하고 싶어요. 막 세 군데서 제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중간에다가 4로 스위치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4로 스위치는요, 평소에는 전선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 크게 해야 되겠다. 평소에는 전선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가 똑딱 하게 될 때는 이게 서로 크로스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찻길 나란히 있다 기찻길 이렇게 X자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러면 지금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여기는 켜져 있죠? 그럼 여기서 똑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크로스로 바뀌게 된다고요. 전선의 접속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되죠. 세 군데서 아무 데서나 켜요. 자, 여기서 켜볼까요? 그러면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 연결되죠? 그러면 켜지게 되죠. 자, 이렇게 세 군데서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네 군데서, 자, 그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네 군데서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다가 또 4로 스위치를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은 켜져 있죠? 딱 하게 되면 이거 X자가 되죠? 꺼져 있죠? 그러면 이제 전기 꺼져 있고 아무 데서나 여기서 딱 켜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서 켜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4개소에서 제어하고 싶다. 이때는 3로 2개, 그 다음에 4로 2개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100개소에서 제어하고 싶다. 이거 할 수 있어요. 3로는 몇 개만 있으면 되냐면 양쪽에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4로가 98개 그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코드 스위치라고 해서 이 중간에, 이 전선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가 바로 코드 스위치죠. 다음에 펜던트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혹시, 본 적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봤는데. 예전에 이제 이 등 같은 게 있으면은 이 등을 개별 제어하게 될 때, 하나씩 껐다 켰다 하게 될 때 이 등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동그란 게 있는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막대기가 미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쪽으로 밀었다 저쪽으로 밀었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여성분들의 목걸이 하게 될 때 목걸이에 달려있는 이 알맹이를 우리가 펜던트라고 하게 되는데 마치 이렇게 달려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펜던트 스위치라고 하게 되죠. 똑딱똑딱 하게 되면은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시죠? 왜냐면은 이게 흔들리면은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더듬다 보면은 이 전선이 쪽이 조금 피복이 손상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자꾸 이거를 이제 손으로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제 장난꾸러기들이 손으로 자꾸 껐다 켰다 하지 않고 막 머리 헤딩으로 껐다 켰다도 하고 2단 옆차기 막 저기 발차기 해가지고 껐다 켰다가도 하고 막 하여간 난리도 아니었죠. 그쵸?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는 분 계세요? 자, 손! 이거 혹시 헤딩으로 나 껐다 켰다 해본 적 있다 하시는 분은 영상에다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아무튼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스위치를 우리가 펜던트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다 직부등, 벽붙이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접속기구 한번 보겠습니다. 접속기구에 여기 소켓과 리셉터클이 있게 되는데 이제 키소켓이라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백열등 같은 거를 켜는 것을 우리가 키소켓이라고 하게 됩니다. 밑에 콘센트와 플러그가 있는데 이 플러그들 종류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콘센트들 종류도 있습니다. 뭐 매입형 콘센트 집에 벽에 붙어 있는 거고요. 멀티탭 여러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게 되는 걸 멀티탭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콘센트 보시게 되면은 이 콘센트에 나와 있게 되는 이 철 덩어리 이걸 뭐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철 덩어리 나와 있게 되는 거. 이게 접지극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에 있는 이렇게 플러그에 있는 접지극과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건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접지 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 기계기구의 외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누전되더라도 이상전류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접지극이 있는 플러그라고 하게 되죠. 다음에 공구 이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공구 이름 첫 번째 와이어 게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데 전선을 여기다 갖다 딱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선의 사이즈가 어떤지 딱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반지 같은 거 맞추러 갈 때 구멍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하나씩 여기다가 다 넣어보잖아요. 그쵸? 하나씩 넣어서 이 사람은 손가락의 굵기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아는 것처럼 이것도 바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와이어, 전선을 게이지 측정하는 거예요.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가 어떤 건지 그 사이즈를 측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안찌름과 바깥찌름, 깊이 같은 걸 잴 수 있는 정밀 측정
측정 기구가 되는 거죠. 다음에 벤치 있고요. 뭐 전선 자르거나 구부리거나 이럴 때 사용하죠. 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입니다. 와이어가 전선을 이야기하고 스트리퍼가 벗긴다는 뜻이니까 와이어 스트리퍼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 프레셔 툴은 압착 단자 같은 거를 눌러주는 공구, 클리퍼는 절단기죠. 그렇죠? 어떤 거 굵은 거를 절단하거나 뭐 우리가 볼트 같은 거 이런 거 자를 때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에 스패너, 너트를 잴 때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벤더라고 해서 금속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거, 파이프 커터, 파이프 자를 때 사용하는 거, 오스터,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금속 전선관이 있는데 바깥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깎아버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오스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리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리머는 우리가 안을 다듬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금속 전선관이 있는데 이 절단면이 너무 날카롭다, 좀 다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쪽 면을 이렇게 칼날 같은 거를 돌려서 안쪽 면을 이렇게 다듬습니다. 이걸 우리가 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씩 볼까요? 1번. 차단기에서 ELB의 용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ELB는 Earth Leakage Circuit Current라고 해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누전 차단기를 말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서 물체가 접촉하면 내장 스위치가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자, 직접 닿았을 때 동작하는 거. 이걸 우리가 물리적인 접점에 의해서 동작하는 스위치 중에 하나의 종류고요.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게 됩니다. 3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서 동작하는 스위치로서 공장, 빌딩 등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급수 펌프에 설치된 전동기 운전용 마그네트 스위치와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전기 기능사 나중에 실기하시게 되면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4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스위치가 무엇이냐? 부동 스위치라고 합니다. 일종의 여러분 변기 뒤에 물탱크 보게 되면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부동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5번, 전환 스위치의 한 종류로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자유롭게 제어하는 거. 뭐라고 했었죠, 이거? 3로 스위치 이용하면은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고 했죠. 답은 2번. 6번,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하게 되는가? 3로 스위치 2개면은 됩니다. 7번, 저압 개폐기를 생략해도 무방하게 해서 원래 개폐기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략해도 괜찮아요. 자, 1번. 끊거나 흐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게 필요가 있다잖아요. 여기는 있어야 되겠죠. 2번에 기타 고장 점검, 수리 등에 의해서 개로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도 필요 있다잖아요. 그렇죠? 3번이 땡땡땡 되고 접촉될 우려가 없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시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 타임 스위치, 일정 시간 뒤에 꺼지는 거. 9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시설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타임 스위치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숙박시설일 때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10번, 가정용 전등에 사용되는 전멸 스위치를 설치할 때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전등을 설치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두 개의 선은 핫 와이어가 있고 중성선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하트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핫 와이어가 맞는 표현입니다. 전력선 측에다가 스위치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전력선 측에 설치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1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무엇인가? 와이어 스트리퍼죠. 12번, 노가우 펀치와 같은 용도로 배전반이나 분전반에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거, 홀 쏘. 그래서 홀을 썰다라고 하는 뜻으로 홀 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전동 드라이버 같은 데다가 끼워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막 칼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은 이게 구멍을 뚫게 됩니다. 13번, 전선의 압착 단자 접속 시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인가? 누르는 거니까 프레셔 툴을 이용할 수 있죠. 14번,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무엇인가? 아까 그림에서 봤었죠. 와이어 게이지. 15번, 피시 테이프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피시가 뭐예요? 낚시 같지 않습니까? 왠지 배관에다가 전선을 넣을 때 전선을 그냥 넣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피시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밖에다가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피시 테이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한다. 3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말로 현장에서는 요비선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요비가 무슨 말이죠? 일본말로?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르는 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본말은 좀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굳이 더 많은 나라에서 더 표준적으로 쓰는 말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쓸 필요가 별로 없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잘못된 좀 일본식 용어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 지금 기억할 때는 피쉬 테이프라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콘크리트 조형제에 볼트를 시설할 때 필요한 공구는 무엇인가? 우리가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볼트를 박을 때 드라이브 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화약 장전해서 쏘는 거예요. 드라이브 이트. 17번 금속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아웃에 치부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게 무엇이냐? 링 리듀셔. 일종의 와셔 같은 겁니다. 18번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인가? 클리퍼. 19번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해서 두께, 깊이, 안찌름, 바깥찌름 측정용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버니어 캘리퍼스 이용할 수 있죠. 20번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 우리가 와셔 이렇게 생긴 걸 와셔라고 하는데 한쪽이 끊겨 있어가지고 높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스프링 와셔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완전하게 체결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스프링 와셔입니다. 21번 구리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 등으로 인해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4번에 스프링 와셔를 끼운다. 22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무엇이냐? 파이프 커터가 있어야 됩니다. 23번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 자, 이렇게 사용되는 거 뭐라고 했었죠? 아까 리머라고 했었죠. 답은 리머. 24번 배관의 이음에서 유니온 등을 끼울 때나 그 외 배관 접속 시 사용하는 공구는 파이프 렌치를 이용할 수 있죠. 25번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접속 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코드 접속기. 26번 점착성은 없으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우수하여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한다는 것. 연피는 납연자입니다. 그래서 납껍데기 케이블인데 점착성이 없다는 얘기는 끈적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테이프 이름이 바로 리노 테이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리노 테이프. 리노 테이프. 네. 27번 다음 중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 측정에 사용하는 것. 절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는 원래는 절연 저항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대중적인 이름이 바로 매거입니다. 매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번 네온 검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 드라이버 중에서도 검전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작게 네온 등이 있게 되는데 전기 통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불이 살짝 켜지게 됩니다.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충전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충전, 전화, 유무조사. 답은 2번이죠. 29번 큰 건물의 공사에서 콘크리트 조형제에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공구, 화약 이용하는 거, 드라이브 이트. 30번 다음 중 접지 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무엇인가? 접지가 영어로 뭐죠? 어스. 접지 저항 측정은 어스 테스터로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1번 정밀 측정의 디지털화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1번에 개인차에 따른 측정 오차가 제거된다. 1번이 맞는 말이죠. 개인차에 측정이 없죠. 개인차에 의한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몸무게가 재는데 바늘로 되어 있는 거랑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랑, 바늘로 되어 있는 거는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키라든지 아니면 시력에 따라서. 근데 디지털, 예를 들어 몸무게 74.2kg.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없죠. 다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측 기계들이 디지털화 됐을 때 좋은 장점은 뭐냐면 개인에 의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번에서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공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들도 역시 한두 번만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아마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